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취임식 초청. 이제 1월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취임식에 SM그룹의 회장인 오우연 회장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동맹 친선협회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SM그룹주 오늘 전반적인 반등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우 회장에 앞서서 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기 트럼프 취임식 때도 초청을 받은 사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SM그룹주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SM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신세계그룹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전달된 소식이었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신세계그룹주 함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연이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 이슈가 정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인 건가 아니면 그냥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US 오늘 이쪽으로 수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윗꼬리가 전반적으로 길게 달리면서 반 정도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화석 에너지 쪽으로 회귀가 된다고 해도 CCUS 쪽으로는 드라이브가 여전히 걸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CCUS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에코바이오가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나타낸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KC코트레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CCU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찍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좀 변동성의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내용들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1,500원 임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1,430원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1,450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500원 임박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달러 기조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떤 쪽인가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강달러 속에서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오늘도 조선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님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후 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게 자꾸 이게 좀 안 좋은 뉴스들밖에 없는 네.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또 장중에 한번 또 깨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사실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5% 중반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율이 절대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5를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특히나 오늘 좀 약세로 좀 반영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쪽에서 경쟁 구도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가 있었고,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연방 정부가 좀 셧다운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임기 말에 셧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지금 또 시장을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고요. 네.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스피가 그러면 2,400을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2,200, 2,100 이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전망 자체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PBR 기준으로 0.8%대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림들로 좀 0.8% 정도가 지금 2,400 초반대인가요? 2,300에서 2,400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더 많은 급락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도 네. 그 구간이 그래도 조금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00을 뚫고 막 올라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네.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와 관련돼 있는 이제 같이 좀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주식들은 지금은 볼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그렇고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우선 조금 피해 있어야 된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축소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2주 전부터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과 무관하게 혹은 역수의 종목들이 분명히 좀 찾아보면 있거든요. 또 네. 특히나 이슈가 뚜렷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컨택해서 리스트업 해놓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내용 많이 준비했고요. 방송 말미에 공략주 공개부터 해서 이런 시장에서도 성과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주식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지표 이런 것들도 오늘도 무료로 제공드리고 강의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놀랬던 게 개별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 성재 멘토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또 한 번 튀는 걸 보게 되면서 와, 이게 좀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늘 세 가지 수익 봉투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상담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취임식 초청,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오늘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N그룹주 그리고 맞습니다. 신세계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또 트럼프 장남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좀 올랐습니다.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이슈인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의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 1월 20일 전까지. 맞습니다. 한 1개월짜리 모멘텀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그 트럼프 장남과 이 정용진 회장이 네.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네. 모습들을 저 장면을 봤고요. 근데 특히 오늘 시세로서 가장 크게 움직인 건 SM그룹주 또 그 내부에서도 남선 알미늄 맞아요. 쪽이 좀 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남선 알미늄을 저는 더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야당 의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그룹주들의 급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수와 시장 지수와 시속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때문인데요. 네. 그 연준에서도 사실 이번에 금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망을 바꾼데 그 이유를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로 뭐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셀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생각보다는 더 많이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네. 있고요. 그 반대의 종목이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뉴 트레이드 종목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그룹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재료다. 12월 20일에서 1월 20일이 취임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벤트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움직일 겁니다만 그렇지만 1월 20일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재료 소멸로 빠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제가 이제 재료의 길이가 명확성이 있는 쪽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그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들이 있듯이 기간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주식들의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강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때는 뭐 그동안 많이 빠지고 있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밀고 올라가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또 약세로 돌아서고 그래서 이 시속 게임의 눈치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SM그룹주들 다 종목 리스트업 해놓고 관심주로 조금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색채가 묻으면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성이 있는데 트럼프 색채 묻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1월 20일까지 가더라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기 때도 SM그룹주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은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런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벤트 드라이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이 있을 때까지, 왜냐면 이제 한미연합재단의 그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 SM그룹주 네. 회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리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모멘텀이 선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급이 이슈가 있는 쪽에 극단적으로 몰릴 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명확한 재료 길이가 있는 이런 어떤 SM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게는 아니지만. 혹시 그러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이 이벤트 중에서는 이 테마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다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남선 알미늄일까요? 예, 남선 알미늄을 저는 탑픽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M그룹주 그리고 신세계그룹주까지 1월 20일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언제가 매수 타점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도 상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CCUS입니다. 사실 수요일장 부각을 받았던 테마였고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어제는 눌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수요일장에 이 테마가 올랐을 때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테마가 같이 올랐다면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수요일장에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만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쉬어갔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이거 모멘텀이 길게 갈
섹터가 아니라 단기간에 끝날 섹터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멘토님 의견 어떠실까요? 그 옥석 가리기가 항상 어떤 업종에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당 CCUS 탄소 포집 기술은 모멘텀이 상당히 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레거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처를 확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킬 겁니다.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에 아예 무지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한답시고 지원금을 너무 과도하게 낭비하는 부분을 조금 꼬집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골자예요. 25년에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골자인데 화석 연료 에너지를 확대를 시킨다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탄소 포집 기술이 이제 강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그런 업종이라 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제외하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보다는 탄소 포집 쪽이 굉장히 핵심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분의 지금 발언에 따라서 사실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뭐 FSD를 조금 잘 밀기 위해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로봇 테마주들이라든지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더니 네. 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비만 약에 대해서도 조금 가격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혈부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분의 그 발언에 따라서 주가 등락률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 탄소 포집 기술에 관해서도 이 CCUS에 관해서도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감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일 수 있다라고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기술일 수 있다라는 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명확한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더 잘 봐야 되냐? 저는 탑픽 종목이 여기서도 있어요. 바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가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매력적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트럼프 정권 집권 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커다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굵직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포집에 사용이 되고 있는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 시장이 국내가 아니고요.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린 스마트 머니쇼가 들어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 이제 정권의 핵심 사업부인데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가장 크게 모멘텀 흐름을 주가 상승 흐름, 네. 탄력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니드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고 2년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2년 12월부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분석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매출이 300억, 영업이익이 300억대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3월부터 270억, 350억, 205억, 그리고 4분기 컨센서스가 223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3배의 성장인 거예요. 3배의 성장이 작년부터 올해 달성이 된 수익이고 내년 컨센서스는 200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봉 차트, 2년 차트인데요. 2년 차트, 작년에 이제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을 때 그 평균 가격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 곡선이 있을 겁니다. 이 이평선이 뭐냐면 2년 평균선 24월 선입니다. 그래서 2년 평균선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히 저평가다.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정책 모멘텀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고 24년도 고점 구간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길게 보면 12만 원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실까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년 봅니다. 상반기. 네, 상반기 때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정책 관련해가지고 관련 주들이 랠리를 피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정책을 처음에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쯤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릴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취임 초기에 항상 그 경제 정책 관련 경제 정책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그 빅데이터를 한번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이 어느 정도의 그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네. 보고 그 종목들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국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을 잘 봐야 된다.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굉장히 강세 랠리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CUS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신다면 유니드라는 종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개발하신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도 지금 포착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챙겨볼게요. 1,500원 임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강달러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450원 부근까지 다시 도달을 하게 됐는데 1,500원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서 예. 걱정이 되거든요. 우선 1,400원대는 뉴노멀이 된 것 네. 같고요. 1,500원도 사실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이거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500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원까지 가면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한 게 본 게 환율 조작국 우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그 외환 당국에서 지켜준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예, 거기 힘든 배경인데요. 이게 네. 한 하루 아침에 이게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지금 보게 되면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 네. 인하를 했어요. 그 인하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인 수출 약세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DDR5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저가형 디램 시장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과의 어떤 격차도 메모리 쪽에서도 격차가 그렇게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파운드리 쪽은 지금 대만에 아예 다 뺏겨놓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도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출입 데이터를 한번 관세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은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울미어 겨자 먹기 식으로 더 내려야 되는 네.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가 이제 제한적일 수도 있고, 거다. 그렇죠. 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내년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장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특히 저는 미국의 금리에 조금 주목해보자 더. 거기에 이제 환율이 결국에는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좋습니다. 국채 금리와 거의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조금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환율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조선주가 있지만 저는 조선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조선주는 여러 측면에서 강세 전망이 저는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상황은 항상 계절성으로 조선의 실적이 잘 나와요. 예, 잘 나오는 계절성 특징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됐었을 때 윤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협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회동일이 지금은 조금 너무 미지수가 됐어요. 지금 아무래도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금 그쵸.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한미 회동이 잡힌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조선주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종목들도 매우 잘 봐야 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일부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경신도 하고 있고 차트상의 흐름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종목들은 들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나 이거 진입 못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다 가능합니다. 특히 많이 오른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가는 놈이 더 세게 갈 더 간다.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오르는 일등주. 종목에 특히나 수급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늘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전혀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선 종목 중에서는 지금 다른 모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섹터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지만 HD 한국조선의 현대중공업 그중에서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쪽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강달러 수혜주로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와 다르게 이쪽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맞습니다. 밸류업의 그 실망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출 데이터 자체가 지금 꺾임세입니다. 자동차 쪽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시기에는 자동차 판매율이 조금 부진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조선 쪽을 더 봐야 된다. 조선 쪽은 가뜩이나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보다는 조선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상황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다.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주를 찾으신다면 자동차 섹터보다는 조선 섹터를 좀 초이스해 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매수 타점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익을 내기 힘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잘만 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수급이 일정하게 몰려가는 그 흐름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시장이 좋았을 때보다 더 큰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만든 기법인데 정말 좋다라는 거 시장에서 증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를 제가 뿌듯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뭐죠? 똑똑한 돈입니다.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그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포라고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할 때 그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요. 이 스마트 머니를 확인을 하고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뉴스도 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포착을 해주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신호예요.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주포들의 매집 자금들을 다 100% 잡아내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저는 기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표준 편차가 적은 통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연간의 데이터 중에서도 급등이 나왔었던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공통의 이제 매집의 흐름들이 보였는지 그 유형들을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놓은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좋아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방송 공략주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설득력 있게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기법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매매 포인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받아 가셨다면 이걸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면은 포착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포착일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한번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방송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 주가 흐름이 없다가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어때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신호 포착일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준봉이 있을 거예요. 신호 포착일 캔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포착일 캔들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바로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장중 내내 이 차트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한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놓고 나중에 그 기준봉 포착일 캔들 고점 지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돌파를 윗꼬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호 포착일이 딱 나와요. 그러면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확인만 되면은 주가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우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절 추세선도 다 제가 보내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나 손절 추세선이나 제가 PDF 파일로 상당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 보내드리면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법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100%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손절 관리도 잘 하면 되는데 이것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으면 이거 좋은 기법이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번 중에 7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70%죠, 승률은. 하지만 이겼을 때 3%로 이기다가 졌을 때,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익성의 핵심은 손익비입니다.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손실을 봤을 때 손실 폭보다, 그죠?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손절 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어때요? 간단합니다. 그냥 신호가 포착되면 거래량이 이후에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이 수익성이 좋고 간단할수록 저는 좋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자, 태성이 10배가 올랐어요.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자, 10배 올랐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재료가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5월 29일에 나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발 의뢰를 받아서 복합 동박을 설비한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자,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머니 기법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선취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뉴스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5월 29일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포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합동박 설비를 할 때 하루아침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검토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사회 내부에서 꾸준한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더 이전에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요 내용을 먼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친구가 상장사의 오너라면 그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사업 내용들을 언제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 내용을 통해서 주포들이 저점을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확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우가 먼저 포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오기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더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월 29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게 됩니다. 자, 뉴스 발생일이 언제냐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 구간이에요. 5월 29일. 근데 아이러니한 게 5월 29일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시작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신호 포착일로부터 제로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은 뭐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은 안 하지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신호포착이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했을 때 다 끌고 올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끌고 왔다고 가정하면은 10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10배죠. 10배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한번 이탈을 합니다.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어때요? 200% 수익입니다. 그리고 제로 발생일에 그냥 갑자기 악재가 떠가지고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고요. 요 기법을 제가 그냥 시청자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다 그냥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예시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2월 22일에 히아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뉴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2월 22일과 2월 26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라이선스 변경 계약, 마일스톤 청구입니다. 계약과 청구는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 혹은 주포들은 미리 알 가능성이 있는 재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런 걸 알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런 거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줬다는 거예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3번이 되고 나서 급등 나올 때, 요때가 제가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이 구간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들이 나올 때예요. 자, 근데 3번이나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최초 포착일,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자,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끌고 갔을 때 400% 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잡주인가요? 아니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대형주예요. 자,
이런 대장주를 저점에서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 요 스마트머니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또 좋은 예시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직접 제가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검증된 부분만큼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자주 반복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 참 좋은데 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내 차트에 한번 녹여보시면 그 내용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경험해 보시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가 되었는지 그 수익률 한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률 잘 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때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 오늘도 올라가는 게 참 놀라웠다라고 했던 게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신성 델타테크였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 종목이 특히나 스마트 머니 기법이 참 잘 맞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잘 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리뷰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폴라리스 AI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목표가 도달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상향하는 게 좋겠죠? 예, 당연히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12월 10일에 사실 이제 공약주로 소개를 드리고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짧게 일단 잡아드립니다. 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40%, 50%,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2차 목표가를 저는 3,800원까지 3,800원. 올려서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AI 그 보안 관련해가지고 보안법에 대한 정부 조직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상용화가 되면 위험할 수 있다. 해킹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하지만 사실 그건 약간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가지고 네. 그 PQC 모델이 이미 2016년도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개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될 때는 그 기술로 인한 피해가 피해, 예,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보안이 먼저 생명이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서 이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은 네. 종목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봐야 되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항상 동일한 모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제가 9월달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전에는 추세가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첫 번째 한번 뜨더니 하락 추세를 멈추고 옆으로 가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더니 자 11월 27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빵 뜨고 나서부터 어때요? 추세가 이 기점으로부터 돌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신호가 뜨고 늘어나게 되면 공약주는 항상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착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받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AI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3,800원까지 상향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리뷰 종목 바이오 플러스 역시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목표가 상향해 주실까요? 예, 2차 목표가를 8,500원까지 8,500원. 상향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최고점이 지금 최근에 8,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윗단인 거죠? 예, 최고점을 좀 돌파해서 네.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이유로 보는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용을 한번 보면 HA 필러 쪽이 사업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때부터 굉장히 좀 괜찮은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2분기 때까지 살짝 부진했다가 근데 이제 4분기 때부터 좀 급격하게 시장이 조금 성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중국 쪽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도 상승을 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비슷하죠, 다. 자, 추세가 어때요? 하락으로 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빵 뜨게 되면 그 이후에 방향성이 돌아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늦게 드린 편이에요. 네. 늦게 소개해드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 있다가 이거를 5,000원대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딱 하고 있는데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약주를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5,000원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주,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 제가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맛있는 요리를 받는 건 좋지만 레시피를 받는 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레시피 같은 스마트 머니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반드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눈으로 경험하시면 듣는 거라도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리뷰 종목 살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저는 진짜 놀라운 게 꺾이지가 않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 추세가 너무 잘 살아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 포착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다면 100% 넘는 수익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더 상향해야 될까요? 예, 3차 목표가 12만 원 그대로 제가 제시 한번 드리고 네. 싶고요. 지금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정말 작년에 7월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1,50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뜨면은 굉장히 방향성을 크게 갖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이 신호와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신성 델타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작년에 LK99라는 연구문을 올리면서 그죠? 굉장히 난리가 네. 났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뉴스가 나오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의 52%를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두 번째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최근에 좀 전해지기도 했고요. 구글에서 그 양자 컴퓨팅 칩셋인 윌로우를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초전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초전도체를 필요로 하는 칩셋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은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어떻습니까? 옆자리로 갔어요. 옆자리로 가고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 신호가 정확하게 뜨고 나서부터 매수, 저점 매수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신호 포착을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말 그대로 100% 넘는 시세가 벌써 나왔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한참 높은 구간에서 제가 공약주로 소개를 뒤늦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5%. 네, 35%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네.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방향성이 되게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양자 모멘텀은 25년 내내 굉장히 핫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종목 물론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자마자 공략을 했으면 100% 넘는 수익률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앞으로 가야 되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35%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신성 델타테크 미리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885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추천 종목 그리고 공약주는 A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콘텐츠로 보시는군요. 예. 컨텐츠 쪽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재료가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2025년에 가장 핫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암호화폐 테마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네. 보겠습니다.
A스토리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우영우 변호사 알죠? 그 판권에 대한 수출 전망이 그렇죠. 좀 좋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로도 시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 우영우와 크래쉬를 IP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시도를 한다라고 하고 중요한 게 NFT로 제작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료를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NFT 아이템도 획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동사가 NFT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NFT가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핫했는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STO 법안 발의가 지금 최근에 그 정치권이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이게 조금 안드로메다로 간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결국에 HTO 법제화의 속도를 올릴 것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 A스토리의 자회사가 두나무랑 NFT 사업 협력을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 사업을 진출을 하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IP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STO입니다. STO. 자, 레디 핑크 블랙록 회장이 있습니다. 네. 블랙록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1위 자산운용사고요. 여기서 이제 이 회장님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 회장님이 이야기를 한 게 금융의 결국에 종착지는 STO다. 네. 금융의 모든 자산은 토큰화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재 현황이에요. 그 검정색 영역이 블랙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의 어떤 시세 흐름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게 이 블랙록이고요. 그 블랙록 회장이 이번 테마에 대한 언급을 한 게 STO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A스토리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과거에 한번 20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 불장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다 많이 올라가고 나서 비트코인이 꺾이는 시점에 항상 알트코인이라든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3개월 만에 저렇게 몇 배씩 올라가는 그림들을 A스토리 과거를 보면서 네. 충분히 증명이 됐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이제 불장 4년 주기 사이클로 보면 25년도가 불장입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반기까지 다시 저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저점이지 않습니까? 월봉 차트로만 보면. 자,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스마트 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때요? 방향이 꺾여오다가 신호가 두 번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죠. 전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략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월요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 9,450원 드리는데 다 매도하실 필요 네.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손절가 7,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스마트머니 기법이 2번이나 뜬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9,450원 제시가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은 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미리 포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언제든지 열어둘 테니까 상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무척 힘든 시장이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푹 쉬시고 걱정 없이 월요일에 하루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